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제가 이제 어제 좀 파마를 했는데 파마를 해서 머리가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도 잘 마무리됐다. 수요일날 CPI 수치가 발표가 됐죠. 그게 다행히 인플레가 좀 둔화됐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시장을 좀 다시 좀 살려냈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자체는 많이 오르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이 좀 그래도 상승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꺾이지 않고 일단은 잘 방어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상폭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그런 불씨는 살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850포인트 이상도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뭐 그때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뷰를 좀 유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주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이 광복절 때문에 또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장이 열리는데요. 그 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모르죠. 뉴스에 따라서 물론 시장의 흐름이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또 소식이 나오면 또 제가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때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나 종목 이야기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시장이 좀 괜찮을 때는 종목 이야기를 계속 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제가 알아서 뭐 현금 좀 만들으셔라. 그리고 종목 이야기는 또 당분간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우리 대방님들 다 아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장에서 뭘 보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제가 섹터가 방산 쪽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일단 하나솔루션이 그때 태양광 쪽 실적이 나왔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태양광 쪽의 실적이 엄청 잘 나왔죠. 이익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항상 이제 적자 사업부였던 거죠. 근데 이익이 상당히 잘 나온 게 눈으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바이든 인프라법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인프라법 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은 결국 신재생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 보자. 태양광 그리고 넓게 나아가서는 뭐 풍력이나 수소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은 뭐 대표 종목인 하나솔루션, 풍력에서는 CS윈드 그리고 수소에서는 두산피얼세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었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순서대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바닥권에 있는 거 지금 접근하기 좋은 건 또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업데이트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을 먼저 볼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이날이었거든요. 주가가 계속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쭉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물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들고 와도 될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S윈드 풍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풍력도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숫자가 찍히는 부분은 다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이미 2분기 때 숫자가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이 이익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면, 즉 천연가스나 뭐 유가 등, 유가도 물론 $100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90라는 절대적인 수준은 상당히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이미 실적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은 지금 현재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당장은 미리 주가가 선반영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CS윈드도 이제 미국 사업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 미국 사업 부분이 큰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가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신성 ENG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성 ENG도 이제 바닥권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태양광 쪽은 일단은 지금 현재 숫자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 주가의 안정성 좀 담보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산피얼세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한 방에 이제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 벌써 바닥권에서 3만원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뭐 순식간에 이제 4만원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요. 거의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두산피얼세 이 수소 쪽이나
거의 대표주들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30% 이상씩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쪽을 포커스해서 또 보는 건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으니까 사실 그냥 맘 놓고 진입하기에도 좀 꺼려지고 불안불안하고 뭐 그런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을 때 저는 종목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앞뒤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결국엔 원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원전은 아직까지 이 주가 바닥권에 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원전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이제 기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본격 상승 랠리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전 쪽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일단 내용부터 좀 볼게요. 범정부 원전 수출 지원 조직 내주 출범한다. 체코 폴란드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국내도 신한울 3, 4호기가 있지만 수출 쪽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에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국가를 상대로 원전 수출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대부분의 수혜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제 돌아가는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주를 아직 따낸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랑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우디와의 그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 사우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650조 원 규모의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사업을 하는데 이 규모가 650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이즈 아닙니까? 역시 사우디는 사우디다. 라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을 가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건설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도 지금 슬슬 이런 사우디발 호재성 분위기가 주식시장에도 슬슬 지금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들 쪽도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네옴시티 사업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원자력 발전소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뭐니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아직 수주를 받은 건 아니라도 뭔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미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올라온 폭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000원 라인에서 봤을 때 지금 21,000원인데요. 15%, 10% 조금 넘는 수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최소 이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거에 따지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이거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원전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제 신재생 쪽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진입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는 한 종목이 더 있어요. 한 종목이 더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물론 수혜는 더 적을 수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바닥인 종목. 바로 DLENC인데요. DLE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DLENC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지? 중소형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름이 생소한 게 대림산업이 이제 DLENC로 사명을 변경을 한 거라서 대림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림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국내 5대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대형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이 원전과 관련된 또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면 이 부분입니다. DLENC 원전 진출 청신호,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랑 이제 IMSR 설치 협약 이런 이제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이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는 그 캐나다 회사입니다. 캐나다의 원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서부 지역의 소형 원전 개발 추진하는데
여기에 DLENC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탄력 이라는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소열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을 하는 회사가 바로 대림산업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유료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는 못 봤어요.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만 봐도 원전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전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원전주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이런 거를 또 내용을 상당히 좋아하죠. 또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 이 두 종목이 원전 관련주로는 접근하기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늘도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최근에 콕콕 집어냈던 부분들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 섹터들 중에 안 오른 섹터는 아직까지 로봇이 또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저는 시세가 한번 다음 차례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쪽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IT 쪽은 일단은 디램 가격이 많이 좀 하향 추세를 가고 있고 경기 침체랑 엮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희석이 되면 저점이 빨리 잡힐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좀 늘어지면 저점이 좀 늦게 잡힐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IT 쪽보다는 차라리 시장에서 좀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미리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다음 타선을 잡고 공략하는 게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연휴가 좀 깁니다.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시니까요. 푹 쉬시고 다음 주 시장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시장도 화이팅 하셔가지고 포인트 잘 잡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바이.